네,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 이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행렬의 기본 개념, 그리고 네 가지 종류의 연산인데요. 첫 번째로 행렬의 기본 개념으로 약속을 먼저 해보죠. 우리가 m 곱하기 n짜리 행렬은 아시겠죠? 행의 개수가 m개, 열의 개수가 n개. 이게 아직도 잘 안 오시면은 아직 여러분의 추상화 역량이 못 미친 건데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되는데 정 안 되면 m과 n을 여러분 마음대로 m은 2, 뭐 n은 3. 그래서 2, 3 행렬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거 봐라. 그렇게 해서 점점 확장을 시키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지난번에도 나왔지만 이제 더 엄밀하게 얘기하는 거죠. 이 행렬에서 i번째 행의 j번째 원소를 ij 원소 또는 ij 성분이라고 부르겠다. 그리고 쓰기는 이렇게 쓰겠다. 이거 지난 시간에도 배웠던 거죠. 행렬이 a라는 행렬이 있는데 얘는 행의 개수가 m개, 열의 개수가 n개예요. 이 중에 i번째 행에 j번째에 있는 열에 있는 얘를 이렇게 쓰겠다. 대표 원소처럼. 네, 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할 만한 게 행렬을 그러니까 대표 원소처럼 썼으니까 행렬 A는 앞으로 간단하게 이렇게도 쓰겠다. 대표 원소를 요 안에 써줘서 이런 식으로도 행렬 A를 묘사를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건 뭐 당연히 MN 행렬이니까 I의 범위, J의 범위를 서술해 준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이게 중요한데요. 자주 나오는 겁니다. 행렬 중에서도 m과 n이 같으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아까 2 곱하기 3짜리였다면 3 곱하기 3 또는 2 곱하기 2, 4 곱하기 4와 같이 행의 개수, 열의 개수가 같을 때 생긴 모양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직사각형이 아니라 정사각형처럼 생기겠죠. 이쪽의 개수도 뭐 n개, 이쪽에서부터 이쪽까지 열의 개수도 n개. 그러면 즉 n 곱하기 n짜리 행렬, 이런 애를 가리켜서 n차 정사각형 행렬. 고등학생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쓰든 상관없지만 정방행렬이라고 저희 교재에서는 쓰겠습니다. 영어로는 뭐 정사각형 또는 정방, square matrix of order n 이렇게 돼 있어요. square matrix, 정방행렬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 정방행렬일 때 aij가 아니라 aii예요. 자, 요쪽도 n줄, 요쪽도 n개의 열이 있어요. 그러면 정사각형처럼 돼 있으니까 여기가 첫 번째 원소는 A11이 있을 테고 두 번째 두 번째 열에는 A22가 있겠죠. A33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쭉 나가면 여기가 N차 정방행렬이라면 마지막에는 ANN이 되겠죠. 그럼 이런 애들 중에 임의의 원소는 IJ가 아니라 같은 여기가 II가 되지 않겠어요? 그죠? 이런 애들 A11, A22, A33, ANN 같은 애를 이 행렬, 정방행렬의 주대각 원소라고 부르겠다. 대각선 같잖아요. 다이어고널 매트릭, 다이어고널이라고 합니다. 대각이라는 건 다이어고널 엘레멘트, 주대각 성분, 대각선에 올라가 있는 원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것이 첫 번째 정의였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걸로 방금 했던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행렬 A는 크기가 어떻죠? 3 곱하기 2짜리 행렬이죠. 네, 여기서 2,2의 원소는 뭐죠? 그 얘기는 이건 뭡니까 하잖아요. 두 번째 행의 두 번째 열, 그러니까 요게 되겠죠. 네, 저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비행렬을 볼게요. 비행렬은 크기가 2 곱하기 3짜리죠. 그리고 여기서 1,3 원소는 뭘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첫 번째 행의
세 번째 열의 원소. 하나, 둘, 셋. 3이군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재미나는 것은 뭐 저만 재미있는지 모르겠지만 얘를요. 첫 번째 행을 첫 번째 열로 바꾸고 두 번째 열을 두 번째 열로 바꾸고 세 번째 행을 세 번째 열로 바꾸면 행렬 A와 B는 같아지죠. 저런 연산을 A의 전치 연산이라고 합니다. A를 전치 연산을 하면 B가 돼요. 이것은 마지막 연산이니까 오늘 배울 것 중에 미리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앞에 것은 정방행렬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정방행렬이 나오는데요. 얘는 2 곱하기 2짜리 행렬이니까 2차 정방행렬. 주대각 원소는 요거. 얘는 A11, 얘는 A22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얘는 3차 정방행렬. 주대각 원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정방행렬이죠. 4차 정방행렬인데 얘는 또 재밌는 것은 주대각 원소를 빼놓고는 다 0입니다. 그죠? 네, 저런 애를 나중에 대각행렬 이런 말도 쓰고요. 특히 얘는 뭐 아시겠지만 단위행렬입니다. 4차 단위행렬, 4차 정방행렬로서 단위원 역할을 하죠. 네, 그 다음에 얘는 3 곱하기 1짜리 행렬, 그래서 열벡터. 그 다음에 얘는 1 곱하기 3짜리 행렬, 그래서 마지막에는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앞에서 동기에서 얘는 실수와 같은 1 곱하기 1짜리 행렬이구나. 네,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얘도 정방행렬입니다. 그죠? 1 곱하기 1짜리 행렬이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약속이 있습니다. 이제 정방행렬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방행렬에서의 용어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정방행렬, n차 정방행렬 A인데 그 안에 대표 원소를 AIJ라고 뒀어요. 그럴 때 첫 번째 AIJ 일반 원소입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I랑 J가 같지 않답니다. 그러니까 정방행렬에서 주대각 원소가 AII로 해서 두 개가 같은 거죠. 얘들이 아닌 애들, 즉 주대각 원소가 아닌 애들은 그게 요 얘기죠. 요것과 요것을 합하면 주대각 원소가 아니라면 0이어야 한다. 이쪽이 다 0이라는 거죠. 이쪽도 0, 이 위에도 0, 다 0이에요. 이런 애들을 가리켜서 대각행렬이라고 부르겠다. Diagonal Matrix. 우리 강의에서 맨 후반부에 가면 13강, 14강 쪽에 가면 대각행렬이 또 아주 중요하게 나오거든요. 그 대각행렬을 여기서 먼저 배웁니다. 정방행렬인데 주대각 원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0이다. 그걸 대각행렬이라고 부른다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그러면 주대각 원소 얘는 다 0이 아닌가? 아닙니다. 그런 말은 없어요. 즉 저러면서 and A, I, I가 0이 아니다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죠? 이런 말은 여기 없습니다. 그 얘기는 주대각 원소는 0이어도 좋고 1이어도 좋고 뭐 7이어도 좋고 어떤 수라도 좋은데 단 주대각 원소가 아니라면 그들은 0이어야 된다. 그래야 대각행렬이라고 부르겠다. 네. 두 번째. 그 대각행렬 중에 지금 나온 것처럼 주대각 원소들이 다 동일하다면 A11이나 여기 보세요. 첫 번째 I가 1부터 N까지 A11도 C, A22도 C, ANN도 C. 그 얘기는 주대각 원소가 모두 같은 C 값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애를 가리켜서 대각행렬 중에 스칼라 행렬이라고 부르겠다. 네, 여기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스칼라는 그냥 실수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스칼라 행렬은 마치 나중에 행렬끼리 곱해서 미리 아시는 분을 위해서 또 나중에 공부하는 것을 예습한다는 차원에서 가령 행렬 A가 있는데 그 앞에 스칼라 C를 곱한다고 쳐요. 이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행렬 A 안에 있는 원소들이 있겠죠. 그 안에 모든 원소들에다가 실수값 C를 다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C를 다 원소마다 다 곱해줘요. 그렇게 해서 만든 애가 얘예요. 이거나 A 대신에 A는 그대로 두고 A와 크기가 같게 곱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주대각 원소만 C로 모두 해놓고 나머지 0으로 만든, 즉 스칼라 행렬, 스칼라를 여기다 곱한 거나 이 행렬, 동일한 행렬 A에다가 스칼라 행렬을 곱한 거나 같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거의 스칼라 형태, 스칼라랑 같은 기능을 한다. 그래서 이름이 스칼라 행렬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런 스칼라 행렬 중에 스칼라 행렬입니다. 근데 아예 일루 같은 경우. 그럼 이해되시죠? 주대각 원소 빼놓고는 다 0입니다. 그리고 주대각 원소가 다 1이에요. 그러면 그걸 단위 행렬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고 부른다.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형태로요. 자, AIJ가 0이랍니다. 아까는 I와 J가 다를 때 0인데 이번엔 조건이 I가 J보다 작을 때. 그러면 제일 먼저 A11은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근데 A12라면 여기가 I고 이쪽이 J죠. 그러면 조건이 만족되죠. A1N까지 이런 애들은 이들은 다 0이구나. 그러면 밑에는 A23부터 A2N까지는 다 0이구나. 그런 식으로 하면 행렬이 정방행렬입니다. 지금 정방행렬이에요. 모두 정방행렬에서 주대각 원소가 이렇게 있는데 걔를 빼낸 여기서 1, 2부터 1N까지 2, 3부터 A2N까지 이런 애들이 다 0이라는 거예요. 이쪽 부분이. 이쪽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주대각 원소에 대한 얘기도 없고 그거보다 작은 쪽에 대한 여기 얘기도 없어요. 여긴 0이어도 좋고 1이어도 좋고 3이어도 좋고 그 얘기는 조건에 없어요. 뭐만 있느냐? 그것이 아닌 이 부분이 다 0이다. 그럴 때는 이쪽이 0이고 이쪽이 어떤 의미 있는 값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반드시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0이 아닌 값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애를 하삼각행렬이라고 부릅니다. 삼각행렬 중에 아래쪽에 의미 있는 값, 위쪽에는 0. 그런 애들을 하삼각행렬이라고 부릅니다. Triangular Matrix. 이름도 예쁘죠? Triangular. 삼각형 모양. 자, 그 다음에 그 반대는 상삼각행렬이라고 부릅니다. 요것만 바뀌었어요. 요거는 같은데 요것만 지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여러분이 한번 따져보시면 이번에는 아래쪽만, 주대각 원소의 아래쪽만 다 0인 애들. 그런 애를 윗부분이 의미 있는 값이 0이 아닐 수 있는 애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위쪽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상삼각행렬 Upper Triangular Matrix라고 부릅니다. 이건 별로 저는 이제 시험 얘기를 잘 안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또 시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시니까 기말 시험에 문제 낼 때는 어떤 행렬을 주고 얘가 어떤 행렬입니까? 단위 행렬입니까? 스칼라 행렬입니까? 상삼각 행렬입니까? 행렬 앞에 이름 붙이는 애가 너무너무 종류가 많이 나와요, 이제부터. 그러니까 어떤 행렬 주고서 얘는 정방 행렬입니까? 아닙니까? 얘는 영행렬입니까? 단위 행렬입니까?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이런 상삼각 행렬, 하삼각 행렬, 통틀어서 삼각 행렬 이런 것들을 여러분도 같이 이럴 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증명하라는 거를 기말 시험에 냈으면 좋겠는데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간단한 것, 개념 정립을 하는 것을 시험에 내니까 기억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 새로운 수를 우리가 찾아냈어요. 행렬이라는 애. 그럼 행렬이 수라면 그러니까 실수 보죠. 3은 3이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런 게.
실수해서 무엇과 무엇은 같다라는 것이 엄청 중요한데 우리는 3은 3인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해요. 정의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벡터로 갔다 새로운 수가 나왔잖아요. 자, 벡터 V가 벡터 W랑 같다면 언제 같다고 얘기하나요? 성분끼리 같으면, 즉 A 첫 번째 성분끼리 같고 그리고 두 번째 성분끼리 같을 때, 그럴 때 벡터 V랑 벡터 W는 같다라고 약속을 해요. 왜요? 처음 새로 만나는 수이기 때문에. 행렬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성분끼리 같아야 돼요. 여러분 또 그러면 1, 2라는 벡터랑 3, 4, 5라는 벡터랑 이걸 같다라고 합니까? 즉 차원이 다른 거죠. 이런 애는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서로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럼 행렬도 마찬가지로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을 서로 같다라고 약속해야 되고, 어떻게 약속을 할까요? 첫 번째, 벡터처럼 두 개의 차원이 같아야 된다. 여기서 행렬은 두 개의 크기가 같아야죠. 그래야 비교할 개수가 같아지죠. 예를 들어서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1 곱하기 2짜리 행렬. 이게 1 곱하기 2짜리 행렬이잖아요. 얘는 1 곱하기 2짜리 행렬이잖아요. 이런 애들은 비교할 수 있는 개수가 같죠. 여기는 두 개, 여기도 두 개. 행렬로 볼 때 똑같아요. 그러면 더 크게 하면은 여기가 3 곱하기 4짜리 행렬이면 이쪽도 3 곱하기 4짜리 행렬이어야만 두 개가 비교가 되고, 그럴 때 모든 동일한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 다 실수로서 같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실수로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거니까. 그래서 새로운 수, 행렬이 나왔는데 두 행렬이 같은 건 어떻게 약속을 하는가? 첫 번째, 크기가 같아야 되고 두 번째는 성분끼리 같아야 된다. 자, 그런가 봅시다. 행렬 A, 행렬 B가 MN 행렬이라고 한다. 그 얘기 뭐예요? 크기가 같다는 거죠. 크기가 둘 다 사이즈가 요렇다 이거예요. 두 개가 크기가 같을 때 만약에 모든 IJ, 여기서 일반 성분이죠. IJ에 대해서 요렇다면 이쪽의 대표 원소랑 이쪽의 대표 원소가 모든 동일한 I와 J에 대해서 늘 같다면 그게 성분끼리 같다는 거죠. 얘가 1,1 위치, 그러면 A11인 거죠. 두 번째 B는 B11이 서로 같아야 된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A와 B가 서로 같다. 두 수가 서로 같다는 것을 약속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행렬 A가 1, 2, 3, 5예요. 이런 정방행렬이라고 합시다. 그럼 행렬 B가 있는데 x 더하기 1, 그 다음에 2x 더하기 1, 그 다음에 5라고 합시다. 그러면 행렬 A와 행렬 B가 같으려면 이때 x의 조건은 뭘까요? 이런 문제를 낼 수 있는 거죠. 행렬이 서로 같다는 것은 크기가 같아야 되는데 두 개가 크기가 같고 모든 위치의 성분들이 같아야 되는데 5는 5로 갖고 있구나. 그러면 x 더하기 1이 2라는 얘기네. 그러면 x는 1이겠네. 그럼 나머지 다 보십시오. 맞게 되죠. 네,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행렬이라는 새로운 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행렬과 또 다른 행렬이 같다라는 건 어떤 조건일 때 시작되는가? 매우 중요한 기본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첫 번째 연산, 행렬이라는 수집합에서 하나 끈에 또 다른 행렬 끈에 두 개를 더해 보려고 합니다. 더한다고 할 때 사이즈가 같아야만 더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벡터도 1,2라는 벡터랑 3,4라는 벡터는 더할 수 있지만 1,2라는 벡터랑 1,2, 3, 6,7 이런 차원이 다른 애들끼리는 더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는 몰라도 모르겠어요. 어떤 특수한 상황에선
그런 서로 다른 차원의 합을 약속해야만 할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행렬 A와 행렬 B를 더한다. 벡터 A와 벡터 B를 더한다 그럴 때는 사이즈, 즉 크기가 같아야만 할 겁니다. 네, 어떻게 정의되는지 보겠습니다. 연산을 정의하고 나면 이 수집합, 행렬이라는 수집합은 이 연산에 대해서 어떤 성질이 있을까? 그건 정리로 나오겠죠. 예, 여러분 이제 뒤에 뭐가 나올지도 이제 아시게 됐습니다. 자, 행렬 A와 행렬 B가 M 곱하기 N 행렬입니다. 크기가 같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에 A 더하기 B, A와 B의 합은 그 결과로서 동일한 크기네요.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3짜리 행렬과 3 곱하기 3짜리 두 행렬을 더하면 결과물도 3 곱하기 3짜리 행렬이 나온다. 그런 얘기죠. 그 결과물이 요건데 대표 원소가 요거예요. IJ 원소가 CIJ는 바로 B, 여기 첫 번째 있는 얘의 IJ 원소랑 B의 IJ 원소, 즉 같은 위치의 성분끼리 더해서 같은 위치에다가 두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앞으로는 이렇게 표시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 2, 3, 4라는 행렬과 이게 글씨가 쓰여졌다. 1, 0, 1, 2라는 행렬의 합은 가능해서 약속이 정의가 되죠. 왜냐하면 사이즈가 같으니까요. 덧셈. 그러면 첫 번째 성분은 여기에 첫 번째 성분은 C11인데 걔는 어떻게 나오느냐? A11 더하기 B11을 더해라. 이건 실수끼리의 덧셈이니까 이렇게 더할 수 있죠. 그렇게 여기 C22 위치에 있는 건 4 더하기 2를 더한 6이어야 한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행렬, 두 행렬의 합이에요. 그러면 성질이 이제 나오겠죠? 네. 행렬의 합의 성질. 행렬끼리의 합 연산은 어떤 성질이 있을까? 뭐부터 물어볼까요? 사실은 닫혀 있는가? 그 집합에 대해서. 닫혀 있다는 것은 이미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 얘기로부터. 그 결과도 동일한 행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자기 안에 여기에는 행렬 A와 B, C, D 등등이 있는데 얘네는 이름을 붙이기를 멋지게 한번 써볼게요. 수학책엔 보통 이렇게 씁니다. 매트릭스인데 사이즈가 M 곱하기 N짜리 행렬들의 전체의 집합을 이렇게 표시해요. 그럼 이 안에서 꺼내면 그 안에 수는 어떨는지 몰라도 원소는 어떨는지 몰라도 사이즈는 늘 MN 행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두 개를 꺼냈어요. 임의의 행렬 하나, 임의의 행렬 또 하나, 두 개를 방금 약속처럼 해서 더했더니 그 결과도 다시 MN 행렬이 되더라. 그 얘기는 덧셈에 관해서 닫혀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이 얘기는 뭐 안 하더라도 그럼 이제 교환 법칙이 성립하느냐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대문자 MN을 M 곱하기 N 행렬의 전체 집합이라고 앞으로도 계속 부를게요. 그 다음에 A, B, C가 그 안에 원소라는 얘기는 A도 B도 C도 크기가 M 곱하기 N짜리 행렬이라는 거죠. 그럴 때 다음이 성립한다. 첫 번째 뭔가요? 덧셈에 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행렬이라는 수도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증명도 되게 중요하지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건 뭔가요?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A, B, C 세 개의 수를 더하는데 A와 B를 먼저 더하고 그 결과에다 C를 더하나 B와 C를 먼저 더하고 거기다가 A를 더하나 그건 같더라. 그게 행렬에서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생각해 볼 게 뭐죠? 교과목 소개 부분에서 했었죠. 항등원이 있느냐, 덧셈에 관한 항등원이 있느냐. 즉 임의의 원소 A에 대해서 무엇을 더하면 행렬 그 자체가 되겠니예요. 이 행렬이 있다면 그 행렬을 영행렬 O라고 쓰면서 그죠? 그렇게 표기할 텐데 있더라는 거죠. A 더하기 어떤 행렬을 했더니 A를 만족하는 그런 행렬이
이 원소 안에, 이 집합 안에 있더라. 그것도 유일하게. 그래서 앞으로 얘를 덧셈에 관한 항등원이라고 부르고 다른 말로 영행렬이라고 부르겠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덧셈에 대해서 지금 항등원까지 있다는 게 나왔어요. 그러면 무엇을 더하면 임의의 행렬에다가 무엇을 더하면 덧셈에 관한 항등원이 되니, 그런 애가 있다면 이 A자 앞에다가 우리가 실수의 경우 이렇게 쓴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음행렬, 음수처럼 음행렬이라고 부르면 좋겠는데 있겠느냐 따져보니까 있더라는 거죠. A 더하기 D는 항등원 영행렬, 저런 D가 있느냐? 있더라는 거고, 그래서 기호로 앞으로 얘를 이런 식으로 표기하겠다. 실수에서도 저렇게 하니까 우린 그거에 따라서 하겠고, 실수에서는 음수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음행렬이라고 부르겠다. 여기 실수에서는 0이라고 불렀는데 영행렬이라고 부르겠다. 동일한 뭐랄까요, 일관성을 만드는 거죠, 수학하는 사람들이. 네, 어때요? 행렬의 합, 그 다음 행렬의 합의 정의와 성질을 지금 봤습니다. 예,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빨리 해보죠. 예제는 A 더하기 B를 하시오. 그럼 A 벡터는 요거고, 행렬은 이거고, B는 이거예요. 그러면은, 크기가 먼저 같은지를 봐야 되는데, 3 곱하기 2짜리 행렬, 3 곱하기 2짜리 행렬. 그러면 결과도 3 곱하기 2짜리 행렬이 되겠네요. 그러면 6개 원소를 써주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여기에 들어가는, 앞에서 얘기한다면 C11에 해당되는 애는 뭐냐? A11 더하기 B11이에요. A11 더하기 B11. 그럼 뭐가 돼요? 0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 제가 준비해 왔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쪽이 0이 돼요. 얘가 M 3 곱하기 2짜리 행렬들 전체 집합에서의 항등원이죠. 덧셈에 관한 0. 그죠? 이것도 굳이 쓴다면 뭐 이런 식으로 써야겠지만, 아무튼 단위원, 항등원인 거예요. 그 얘기는 이게 행렬 A라면 행렬 B인 얘가 약속에 따르면 A의 음행렬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무슨 얘기다? 행렬 A야 나와라. 나하고 더하면 너 항등원이 될 걸, 즉 영행렬이 될 걸, 이게 마이너스 A인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뺄셈 있잖아요. 뺄셈도 이렇게 약속했죠. 실수해서 A 빼기 B라는 것은 약속하기를 A 더하기 B가 여기에 A의 덧셈에 관한 역원을 더해주는 걸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행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행렬에서도 C라는 행렬 빼기 둘 다 이제 3 곱하기 2짜리 행렬이라고 하죠. 그럼 이것의 데피니션은 C 행렬 더하기 A의 덧셈에 관한 역원, 즉 A의 음행렬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C가 이거라면 A 빼기 A는 결국 덧셈을 해주는데 얘는 아까 봤던 얘가 마이너스 A였죠.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갖고 온 겁니다. 요거는 그대로 있고 여기다가 이제 일단 얘인데요.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근데 그 마이너스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플러스 이것의 음행렬. 그래서 플러스 다음에 얘는 보다시피 이것과 같은 거죠. 아까 본 것처럼. 그 다음에 뭐 그 계산은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행렬의 합에 대해서 약속, 합 연산을 어떻게 약속하는지 그때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행렬과 실수, 스칼라라는 실수끼리의 곱이에요. 여러분 아마 저만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벡터를 처음 배울 때, 물리 시간 같을 때, 저희 때는 물상 시간이라고도 했는데요. 벡터를 물상 시간에서 처음 배웠는데 그때 벡터는 크기가 있고 방향도 있다. 그런데 크기만 있는 애는 스칼라라고 부르겠다. 뭐 이런 얘기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벡터는
방향이 있고 사이즈가 있는데 스칼라는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벡터 A가 2,1, 2차원에서 그러면 그것의 2배를 한다는 것은 각각의 요 안에 있는 성분마다 2배씩 그냥 해주는 거죠. 이렇게 실수곱으로. 그래서 4,2가 되죠. 그걸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A라는 벡터는 2,1까지 가니까 2에 1까지 해서 아마 이런 벡터가 되겠죠. 지워보고. 네. 그러면 이 A 벡터는 뭐냐면 그걸 2배 한 겁니다. 그래서 벡터로서 치자면 이렇게 다른 방향이 아니라 같은 방향이면서 2배만큼 늘어나는 거, 이런 거를 스칼라배라고 하는데,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거는 벡터에다가 스칼라를 곱하는 건데 행렬에다가 스칼라배를 한다? 그러면 행렬은 이제 행도 있고 열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얘는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1 곱하기 2짜리 행렬들 전체의 집합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벡터, 이 행 벡터는. 그것처럼 그럼 모든 행렬의 원소들 AIJ마다 다 그 앞에 붙어 있는 2면 2 이런 스칼라를 곱해주면은 그걸 스칼라 배로 정하면 되겠죠. 요것 때문에 요 그림을 먼저 넣었습니다. 네. 행렬과 스칼라 배. 행렬 얘가 A가 M 곱하기 N짜리 행렬이고 C를 임의의 수, 임의의 실수 또는 스칼라라고 부른다면, 그때 행렬 A의 C만큼 하는 애를, 이게 어떨 땐 잘 쓰여지고 어떨 땐 잘 안 써지네요. 그죠? 행렬 A의 스칼라 C만큼 한다고 저렇게 표시하는 이 스칼라 배는 행렬 A의 모든 원소에다가 C만큼씩 곱해주는 것이다. 그러면 사이즈도 그대로겠죠. 그래서 사이즈는 그대로 M 곱하기 N짜리 행렬, N 곱하기 N짜리 행렬로서 이렇게 쓰겠다. 즉, 이 행렬이 결과물인데 이 결과물의 일반 원소는 이렇게 쓰게 된다. 즉, 원래 있던 행렬 A의 일반 원소에다가 모두 다 C를 곱해주는 것이죠. 네. 앞에 얘기한 거는 이해가 쉽지만 이건 좀 이해가 안 된다고요? 네. 그럼 연습을 좀 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는 성질을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질이 있습니다. 행렬 A, B, C가 M 곱하기 N짜리 행렬들이고 C와 D를 스칼라라고, 임의의 수라고 합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성질들이 있습니다. 요것은 스칼라들끼리의 덧셈이죠. 거기다가 요걸 한 것은, 즉 행렬 A가 있는데 여기에 5배의 스칼라를 한 것은, 예를 들어서 5는 2 더하기 3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2A 더하기 3A와 같다. 뭐 이런 식의 얘기인 거죠. 요것이 2고 요게 3이라고 생각하면 5A는 뭐 2A 더하기 3A 이런 식이 된다. 두 번째는 이번에는 행렬끼리의 합. 요건 요쪽의 덧셈은 행렬끼리의 합이에요. 요쪽의 덧셈은 실수끼리의 합이에요. 요것이 차이가 나는 거죠. 무조건 분배 법칙이 되는 것 같죠. 여러분 이런 걸 분배 법칙이라고 얘기하실 텐데, 중요한 사실은 1번에서 좌변을 보시면 여기서의 덧셈은 뭐예요? 실수끼리의 덧셈이에요. 이쪽에서 덧셈은 뭐예요? 이미 얘는 행렬이죠. 얘도 행렬이죠. 행렬끼리의 덧셈이에요. 그런 점이 차이가 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분배 법칙 되고요. 그 다음에 저렇게 교환 법칙도 되고요. 그 다음에 스칼라에서 요것은 단위원이죠. 곱셈에 관한 단위원. 그건 스칼라배에서는 역시 단위원으로서 행동을 한다. 모든 행렬 안에 원소들에다가 실수 2를 곱하면 그건 그 자신이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연산, 행렬끼리의 곱. 이거 되게 중요하고 여러분이 잘 하시죠. 다만 얘는 계산량이 많죠. 계산량이 많아서 좀 문제인데, 사실은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행렬 가지고 연산하는 것 중에 곱셈이 꽤 많습니다. 행렬끼리의 곱.
컴퓨터 그래픽스 쪽도 그렇고 로보틱스 쪽에도 그렇고요. 그래픽스 처리 쪽도 그렇고. 그래서 행렬끼리의 곱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행렬끼리의 곱 먼저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합니다. 2번은 되게 틀려요. 앞에 것은 사이즈가 같은 애들끼리 더하고 하는데 이번에는 사이즈가 서로 다르고요. 행렬의 크기가 어때야만 곱이 약속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약속이잖아요. 그걸 잘 지켜야 돼요. 먼저 행렬 A와 행렬 B를 곱하는데 이 곱을 할 때 여긴 그냥 곱하기 기호를 안 씁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데 행렬 A의 크기가 요래야 돼요. 이쪽에는 이렇게 돼야만 일단 곱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앞에 행렬의 열의 개수, 즉 여기를 3 곱하기 4라고 하면 요거죠. 요게 지금 P예요. 그러면 뒤에 곱해질 애의 행의 개수가 4로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여기 색깔을 노란색으로 둘 다 P자로 돼 있는 거죠. 앞에는 M이고 뒤에는 N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달라도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4 곱하기 7. 이러면은 행렬 A와 행렬 B를 곱할 수가 있어요. 곱할 수가 있고 그 결과로서 행렬 A 곱하기 B라고 쓸 텐데 이렇게 얘의 크기는 그럼 뭐가 되느냐? 앞에 있는 행렬 A의 행의 개수랑 뒤에 있는 행렬 B의 열의 개수만큼 사이즈가 된다는 거죠. 행렬 M 곱하기 N짜리의 행렬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MN 행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던 이거라면 A 곱하기 B 행렬은 뭐가 되냐면 3 곱하기 7짜리 행렬이 된다. 이게 아주 재미있으면서도 중요해요. 네, 그러면 요 이제 결과물의 대표 원소 CIJ가 중요하겠죠. 이 CIJ가 다음과 같이 아주 간단하고 아름다운 표기로 표현됩니다. 갑자기 눈이 동그라지면서 뭐가 이게 아름다워 그럴 수 있겠죠. 네, 되게 복잡합니다. CIJ라는 것은 K가 1부터 P까지 AIK 곱하기 BKJ를 K가 1부터 P까지 계속 요 두 원소를 곱해서 그것들 다 더해 주는 거예요. 네, 저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저렇게 정해집니다. 이럴 때 행렬 A 곱하기 B의 곱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겠다. 그럼 이게 뭔가? 이게 도대체 뭔가? 여러분, K를 1로 넣어주면요. A, I1, B1, J 더하기 A, I2 이게 AI2입니다. 잘 안 보이시지만 마음씨가 착한 사람은 다 보입니다. 그 다음에 2J 그 다음에 땡땡땡 마지막에는 A, I 어디까지요? P까지 그 다음에 B, P, J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쪽 앞에 성분에서는 I자는 안 바뀌죠. I자는 안 바뀌면서 열의 번호들만 바뀌고요. 그 다음 B쪽을 보면은 여기서는 앞에 것만 바뀌고 뒤에 J들은 안 바뀌어요. 그죠?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네, 먼저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그러면 이제 좀 나중을 먼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교재 171페이지에 제7장에 보면은 벡터끼리의 내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건 이 정도는 배웠을 것 같고요. 앞에서 이미 또 한번 해봤죠. 벡터 A, 벡터 B의 그런 거 아까 했었죠. V 곱하기 W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래서 성분끼리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 곱하고 그런 걸 다 더한 거 있었잖아요. 네, 여기 그 벡터의 내적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렬 A와 행렬 B가 있을 때 n차원 벡터예요. 그러니까 n개 원소죠. 이런 애들끼리의
내적, A와 B의 내적은 다음과 같이 기호로 표시하고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그런데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시그마로 표시하면 이런 거죠. 1부터 n까지, 이걸 아주 천천히 써야 되는군요. A, I, 그 다음에 B, I, 요거 뺐습니다. 요거는. AI와 BI를 계속 곱하는 거죠. 이거는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들, A11, 여기 있잖아요. A1하고 B1 곱하고, A2하고 B2 곱하고, 쭉 다 곱해서 AN하고 BN을 곱한 다음에 그 곱해진 결과들을 다 더하라는 겁니다. 그죠? 다 더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양이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모양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내적을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앞에 있었던 정의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차원 벡터 A와 3차원 벡터 B가 있다면 A와 B는 어떻게 될까요? A와 B의 내적은 1 곱하기 첫 번째 성분, 그 다음에 이쪽에 첫 번째 성분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1, 두 번째 성분끼리 더하면 2 곱하기 0을 더해주고요. 손톱이 더 낫네요. 진짜로. 0. 그 다음에 3 곱하기 2 해서 2, 3은 6. 그러면 이 스크린이 제 손톱을 이거보다 훨씬 더 좋아하나 봐요. 5. 그래서 실수값으로 됩니다. 실수값. 벡터의 내적은 실수값 하나로 돼요. 이렇게. 이걸 알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행렬의 곱은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죠. 행렬 A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M 곱하기 P 행렬이에요. 사이즈가. 거기서 M 곱하기 여기가 M줄, 이쪽에 열의 개수가 P, 여기 P자 써 있죠. 그 중에 I번째 행입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여기 I자가 써 있으니까. 그 다음에 B를 보면 P 곱하기 N 행렬이었죠. 그러니까 이 줄이 P개가 있고요. 열의 개수가 N개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J번째 열만을 본다면 개수는 같겠죠. P개로. 왜냐하면 이쪽에 행의 개수가 P개고 이쪽에 열의 개수가 P개였으니까 개수가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 무시하고 P개로 되어 있는 벡터, 그러니까 P차원 벡터 얘 하나 하고 이쪽에 P차원 벡터, 열 벡터이지만 이 두 벡터의 내적을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첫 번째 성분끼리 곱하고 더하기, 두 번째 성분끼리 더하고 마지막 성분끼리 더하고, 그 결과는 숫자 하나가 나왔죠. 아까 보셨지만 그것을 어디다 넣는다? 결과물에 IJ 원소로 넣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아마 다른 책에 이렇게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책 있으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행렬의 곱을 설명하면서 내적의 두 벡터의 내적으로서 설명이 됩니다. 자, 이렇게 약속을 해놓으면 여기도 성질들이 있겠죠. 네, 성질들이 나오는데 아주 특이한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특이 사항들이 나올 테니까 유의하십시오. 이건 시험에도 많이 나옵니다. 유의사항으로, 자, A와 B 이것은 언제 정의가 되나 하면은 일단 크기가 M 곱하기 P짜리와 P 곱하기 N짜리, 즉 이쪽에 열의 개수 또 뒤에 부분에 행의 개수가 같아야만 되죠. 그래서 정의가 돼요. 근데 행렬 B 곱하기 A 하려면 얘는 사이즈가 뭐예요? 지금 P 곱하기 N이죠. 사이즈가, 크기가. 얘는 크기가 어때요? M 곱하기 P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정의가 안 될 수가 있죠. 첫 번째로는. 요거끼리 같아야 되는데 안 같을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정의 자체가 안 될 수가 있다. 여기랑 여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곱할 수가 없어요. 앞에 약속에 따라서 행렬 B 다음에 A를 곱해 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만약에 N과 N이 알고 봤더니 이런 조건이 있어서 그렇다면 처음부터 앞에는 N 곱하기 P짜리 행렬이고 뒤에 것은 P 곱하기 N짜리 행렬이니까 이렇게 곱하면 사이즈는 결과물로서 N차 정방 행렬이 될 거고 그런데 얘 곱하고 얘 하면 이쪽 성분끼리 같으니까 곱할 수가 있어서 이때는 P차 정방 행렬이 되겠죠. 즉 그것이 두 번째 얘기인데 BA도 정의가 되지만 언제? 요럴 때. 그런데 이 P 하나는 P차 정방 행렬이고 하나는 N차 정방 행렬이 되니까 두 개가 서로 사이즈가 달라요. 즉 하나는 뭐 5차 정방 행렬이고 하나는 계산을 했더니 7차 정방 행렬이 됐어요. 그 두 개가 같다고 얘기할 수 없죠. 어떤 약속 때문에? 행렬의 상등. 거기서 크기가 먼저 같아야 되고 그 안에 성분들이 같은 위치에 있는 애들끼리는 다 같아야 된다. 이게 두 행렬이 같다라는 약속 아니에요?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같지가 않아요. 행렬 A와 크기가 같지 않은 경우. 이것이 같지 않으면. 그렇다면 행렬 A는 N차 정방 행렬이고 행렬 BA는 P차 정방 행렬로서 같지 않다. 세 번째 조건은 오케이. 요것도 같다고 두자. 결국은 M, N, P가 모두 같은 값이다. 그래서 N이라고 합시다. 그럼 처음부터 얘는 N차 정방 행렬, 얘도 N차 정방 행렬이야. 그러면 이쪽으로 곱할 수도 있고 이쪽으로도 곱할 수도 있고 그 결과도 N차 정방 행렬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두 가지인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기도 같지만 원소가 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크기도 같고 첫 번째 정의도 되고 AB와 크기도 같고 여기도 AB와 크기도 같지만 얘는 원소끼리 안 같지만 이제서 비로소 원소끼리 같은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네 종류나 되니까 한마디로 뭐라고 써야 돼요? 행렬 A와 B의 곱은 행렬 B와 A의 곱과 같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행렬의 곱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수학자들이 싫어했죠. 야, 이거 새로운 수가 나왔는데 행렬이라는 수를 새로 만들어 봤는데 왜 실수처럼 똑같이 일관되게 안 되지? 첫 번부터 안 되네. 행렬의 합은 참 재밌게 행렬의 합은 첫 번째 교환 법칙 됐죠. 결합 법칙 됐죠. 덧셈에 관한 항등원 있죠. 그 다음에 덧셈에 관한 역원이 있었어요. 이거 네 개 다 있으면은 아주 좋은데 행렬의 곱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보니까 첫 번째 행렬의 곱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하고 싶은데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특이 성질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성질이 나왔는데 처음으로 쓰고 싶었던 게 사실은 교환 법칙이었는데 교환 법칙이 안 된다. 두 번째는 세 번째 것부터 봅시다. 이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결합 법칙은 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분배 법칙 되고요. 예, 이런 것들이 되는데 결합 법칙은 되지만 교환 법칙이 안 되는구나. 예, 이런 것들이 아쉬워서 나중에 교환 법칙도 되는 그런 행렬들을 한번 찾아보자. 그것이 다음 시간에 배울 정칙 행렬 쪽에서 다루게 됩니다. 자, 유의사항으로 또 있습니다. 행렬의 곱은 첫 번째로 교환 법칙이 안 되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항등원이 있겠는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건 특이사항이 아니라 유의할 사항입니다. 우리가 실수해서 A 앞에 1, 또 A 뒤에 1, 이건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행렬은 교환 법칙이 안 되니까 이런 것을 만족하는 수 1과 유사한 결국은 실수에서의 단위원이었죠. 곱셈에 관한 항등원인 단위원이 있겠느냐. 그게 항등원인데 즉
A에다가 항등원 형태, 그 다음에 A 앞에 항등원, 교환 법칙이 안 되니까 이거 꼭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랬을 때 이것이 A가 되느냐, 그런 게 있다면 그 행렬 I를 가리켜서 곱셈에 관한 단위 행렬이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행렬에 대한 행렬 곱에서의 항등원이다 부르겠다. 이거죠. 네, 그 다음에 거듭제곱. 실수에서는 7 곱하기 7, 7을 몇 번을 곱하는가, 그 10번 곱했다 그러면 7의 10승 이렇게 쓰잖아요. A를 K번 곱했다 그러면 A의 K승 쓰잖아요. 그것처럼 행렬에서는 행렬을 거듭으로 곱할 수는 없을까? 예, 예를 들어서 n차 정방행렬이라고 그러면 A가 n차 정방행렬이에요. n 곱하기 n. 그러면 A에다가 A를 곱할 수 있죠. 왜냐하면 얘도 n 곱하기 n짜리 행렬, 얘도 n 곱하기 n짜리 행렬이니까 이쪽의 열의 개수, 이쪽의 열의 개수가 같네. 곱한다. 결과는 이거 곱하기 이거다. 다시 n차 정방행렬이 되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자체가 또 다른 n차 정방행렬이니까 거기다 또 a를 곱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거듭 제곱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실수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 실수에서 다뤄 봤던 재미나는 것들이 행렬이라는 새로운 수에서도 가능한지 약속들을 해보고 그 성질들을 규명해보는 겁니다. 네,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앞으로 a 곱하기 a는 데피니션 하기를 이렇게 하겠다. K번 곱했다? 그럼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A의 영승을 우리가 일부러 1이라고 약속을 하죠. 곱셈에 관한 항등원, 단위원으로. 그러면 우리가 아까 곱셈에 대한 항등원 우리 아니까 우리도 실수처럼 행렬에서 0번 곱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그거는 그냥 항등원이라고 약속하자. 그러는 거죠. 예, 여기 있는 것처럼. 네, 그러면 이러한 성질들이 있더라. 요 성질을 뭐 정리 이렇게 해서 안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나중에 음이 아닌 정수 R과 S에 대해서 이 두 개가 성립되는데 이 음이 아닌이라는 말도 없어지게 됩니다. 언제? 역행렬을 배우고 나면. 네, 지금은 뭐 보십시오. A의 R승이라는 것은 A를 R번 곱했다는 거죠. 거기다 A의 S승 그러면 S랑 결과적으로는 A에다가 여기 3번 곱했어요. 이쪽에 6번 곱했어요. 그러면 3번하고 6번 모두 9번 곱했네?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네, 이제 마지막 연산입니다. 이번에는 행렬과 행렬 2개 덧셈이나 행렬과 행렬의 2개 곱셈 이런 것처럼 덧셈과 곱셈은 이항 연산이라고 부릅니다. 즉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과 무엇처럼 2개가 필요한 거예요. 항이 2개 필요하다. 그런데 일항 연산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절대값 같은 거죠. 마이너스 27 이런 것은 27. 집합에서 A의 여집합 이런 것은 뭐 전체 U에서 A만큼 뺀 거 뭐 이런 식이죠. 네, 그런 것처럼 일항연산으로 전치 행렬에서는 전치 연산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거예요. 아까 한번 나왔었죠. 1, 2, 3, 4, 5, 6의 전치, 트랜스포즈라고 해서 T자를 위에다 써줘요. T자를 쓰면 1, 2, 3 이쪽에 행을 열로 이쪽에 행 4, 5, 6을 4, 5, 6 해서 행과 열을 서로 바꾼 것. 이것을 원래 있던 행렬의 전치라고 하고 전치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앱스트랙하게 추상화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네, 이런 걸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시지만 자꾸 연습을 해야 여러분의 추상 능력이 커집니다. 예, 행렬 A가 있고 그것의 대표 원소가 소문자 AIJ인데 얘는 행렬 사이즈가
크기가 m 곱하기 n짜리 행렬입니다. 그것은 행의 개수가 m개, 열의 개수가 n개라는 거죠. 이제 더 이상 그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 행렬 A의 전체 행렬은 기호로는 이렇게 쓰는데 얘의 사이즈, 행렬은 크기가 되게 중요하죠. 크기가 뒤집어지겠죠. 아까 3 곱하기 7이었으면 7 곱하기 3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mn 행렬이 n 곱하기 m 행렬로 바뀌고 이 안에 원소를 만약에 이렇게 둔다면 모습이 이러니까 대표 원소를 이렇게 둔 거죠. 얘는 원래 있던 애에 이 하나의 원소는 원래 있던 애로 치면 제2행 i번째 열의 원소로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네. 이걸 행렬의 전치 연산이라고 하고요. 예. 연산을 약속했으니까 이 연산은 어떤 성질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A의 T의 T는 A다. 행렬 A를 전치시키고 다시 그걸 전치시키면 원래 거랑 이런 것하고 집합해서 A의 C의 C는 A라든가 되게 유사하죠. 예. 1학년산에는 이런 것들이 꽤 자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논리 쪽에서 명제에서 이것의 거짓은 원래 P랑 같고 뭐 이런 거랑 아주 유사하죠. 그죠?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부터 재밌고 기억해야 됩니다. A와 B를 더해요. 그러면 행렬이 하나가 돼요. 그죠? A 행렬 따로 B 행렬 따로가 아니라 A와 B 행렬을 더해버리면 사이즈가 같은 C라는 또 다른 행렬이 되죠. 그걸 전치를 시키면 뭔가 바뀌지 않겠어요? 걔는 재밌게도 행렬 A 따로 있는 애를 전치를 시키고 행렬 B를 따로 있는 애를 전치를 시킨 다음에 더해준 것과 같다. 여러분 왜 연산에는 우선순위가 있죠. 예를 들어서 곱하기 나누기가 있으면 그거 먼저 해라. 그리고 나서 덧셈과 뺄셈을 해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곱하기랑 뭐 나누기 있으면 무엇을 먼저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연산의 우선순위가 같은 애도 있고 어떤 애가 더 높고 낮은 애가 있죠. 뭐 자승을 해라. 뭐 괄호 안에 거를 먼저 해라. 뭐 이런 것처럼. 그런데 이 말은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말로 하자면 이런 거예요. 행렬에서 행렬의 합연산과 행렬의 전치연산은 무엇을 먼저 해도 됩니다. 그 말을 수식으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보십시오. 좌변을 보면 행렬의 합을 먼저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치를 한 거죠. 뒤에는 어때요? 행렬을 전치를 먼저 시켜요. 그리고 나서 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행렬에서는 합연산과 전치연산은 무엇을 먼저 해도 상관없다라는 말을 수식으로 쓰면 저렇게 되는 거죠. 네. 이런 미묘한 차이에서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시험에서 가끔 나와요. 다음 중 틀린 것은, 다음 중 맞은 것은 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돼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렇죠. 아, 티가 쏙쏙 들어갔네. 쏙쏙 들어간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행렬의 곱과 행렬의 치환 연산은 무엇을 먼저 해도 좋은데 행렬의 곱을 할 때 곱을 먼저 한다면 행렬 A와 B를 먼저 곱하고 만약에 치환을 한 다음에 전치를 한 다음에 곱한다면 B 다음에 A 즉 BT 곱하기 AT를 해야만 된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돼서 이쪽에 열의 개수랑 이쪽에 행의 개수가 같아야만 곱해 줄 수 있는데 이걸 뒤집어 놓으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이쪽으로 놓으면 되니까 그런 걸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따 한번 예를 들어서 보죠. 이것도 이렇게 한번 제가 얘기해 볼까요? 한번 꼼꼼히 보십시오. 안광이 종이를 뚫는다는 말이 있죠. 그런 식으로 한번 보십시오. 저거를. 자, 여러분 모니터를 한번 뚫어보세요. 저 얘기는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행렬의 연산 중에 행렬과 스칼라를 곱하는 스칼라 곱과 행렬의 전치 연산은 무엇을 먼저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얘기인 거죠. 이 4번식의 좌변은 행렬의 스칼라 배를 먼저 했어요. 스칼라 곱을 한 다음에 전치를 한 거고, 이쪽은 요걸 먼저 하는 거죠. 행렬을 먼저 전치를 한 다음에 거기다 스칼라 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것과 관여해서, 그리고 또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대칭 행렬이 되게 중요하게 자주 나옵니다. 우리 교재에 더 다루고 있고, 2015학년도 그 강의의 뒷부분에도 좀 더 있으니까 살펴보십시오. 대칭 행렬, 뭔가 대칭되는 게 있겠죠. 네, 대칭 행렬은 어떻게 약속하는가 하면, 여긴 번호는 안 붙어 있지만 중요하니까 말씀드릴게요. 대칭 행렬은 어떤 행렬에 전치를 한 것과 원래 있던 애가 같을 때 대칭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A 행렬을 전치한 것과 그 자신이 같은 그런 행렬을 대칭 행렬, symmetric matrix라고 부른다. 네, 되게 중요한 행렬입니다. 그러려면요, 행렬 A가 만약에 3 곱하기 4짜리 행렬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행렬 A의 전치를 한 얘는 4 곱하기 3짜리가 되겠죠. 그죠? 행과 열을 바꿨으니까. 그러면 이런 행렬과 이런 행렬이 같으려면 사이즈가 다르니까 안 되잖아요. 대칭 행렬이 되려면 그래서 행렬 A는 기본적으로 정방 행렬일 수밖에 없겠구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행렬 A는 정방 행렬이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 뒤집어 놨을 때 서로 같으려면 앞에 있는 애가 즉 A12와 21의 T 돌려놓은 것과는 서로 같아야 된다든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안 해도 이렇게 같아야 돼요. 즉 그 말은 전체적으로 IJ가 자연수일 때 n차 정방행렬이라면 1부터 n까지 수를 왔다 갔다 할 때 항상 저걸 만족해야 된다. 그러면 모양이 어떻게 될까? 정방행렬이면서 2,1 위치랑 1,2 위치랑 값이 같아야 되고 3,3, 그건 같으니까 3,1과 1,3이 같아야 되고, 얘가 주대각 원소를 중심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주대각 원소가 말하자면 대칭면이 되겠구나, 대칭선이 되겠구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칭행렬이라 하면 A의 주대각 원소를 기준으로 대칭되는 위치의 원소들끼리 서로 같은 애들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치 연산을 한번 해볼까요? 이제 여기 곱하기도 나오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면서 한번 볼게요. 행렬 A 2 곱하기 3짜리 행렬이고요. B는 이렇습니다. 먼저 전치를 시켜볼까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이 행을 첫 번째 행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을 두 번째 열로, 얘는 3, 4가 이제 첫 번째 행 열로 이제 바뀌고 이런 식으로요. 이해되셨죠?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A와 B를 곱해요. 얘랑 얘를 곱해. 지금 곱해 보는데 얘는 사이즈가 2 곱하기 3짜리예요. 얘는 사이즈가 3 곱하기 2짜리예요. 그러니까 얘랑 얘가 같으니까 곱해질 수 있고, 그 결과로서 2차 정방행렬이 나오겠군요. 그죠? 2 곱하기 2짜리 행렬.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구한다고요? 요거 하나 구해볼까요? 요 값을 구하려면 두 번째 행과 이쪽에서 첫 번째 열을 서로 내적을 해줘서 그 결과값을 하는 거죠. 내적이라 하면 성분끼리 곱해서 다 더해주는 거예요. 0 곱하기 3 더하기 1, 마이너스 1 곱하기 0, 둘 다 0이네요. 마지막으로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전치를 했다. 그러면 이거 전체의 전치니까 요게 되겠죠. 요것을 전치를 하면 0,4가 0,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행과 열을 뒤집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 배웠던 얘랑 얘를 곱해본다는 거죠.
자, 만약에 지금은 재밌게도 얘랑 얘를 곱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곱해지냐면 얘는 사이즈가 3 곱하기 2짜리네요. 얘는 사이즈가 2 곱하기 3짜리니까 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과가 상차 정방행렬이 되네요. 그죠? 네. 그냥 곱하면. 그러니까 AT 곱하기 BT는 할 수는 있지만 얘는 이 결과물이 3차 정방행렬이에요. 그런데 얘를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2차 정방행렬로 결과가 나올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어느 거 해볼까요? 요거. 그러면 이거 곱하기 이걸 하는데 4 곱하기 0, 1 곱하기 마이너스 1, 나머지는 0이니까 마이너스 1만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곱하면 되는데 이것을 보면 얘랑 요거랑 같죠. 결과적으로는 저기 있는 것과 요것, 즉 아까 나왔던 성질 중에 A 곱하기 B의 곱배 전치는 B의 전치한 거 곱하기 A의 전치한 것하고 같다. 요 위치가 서로 뒤집어졌다는 거죠. 보세요. 얘는 2차 정방행렬이고 얘도 2차 정방행렬이에요. 근데 만약에 AT 곱하기 BT를 했다면 3차 정방행렬이 돼서 하나는 2차 정방행렬, 하나는 3차 정방행렬 두 개가 같다고 말할 수가 없죠. 네, 그 다음에 또 예제로 대칭행렬을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했던 건데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칭행렬이 되려면 이와 같이 정방행렬이 아니면 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고, 예를 들어서 C가 이렇게 있고 D가 있고 이런 애들은 정방행렬이에요. 여러분 C의 T를 한번 구해 보시겠어요? C의 T 어떤 모습일까요? 자, 1, 2 열로 씁니다. 이쪽에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어때요? 같죠? 그러니까 대칭행렬인 거죠. 자, D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주대각 원소를 한번 볼게요. 주대각 원소를 중심으로 서로 IJ 원소가 바뀌어 있는 애들끼리, 얘는 3,1이죠. 얘는 1,3입니다. 서로 같아요. 얘는 2,3짜리, 얘는 3,2 위치죠. 서로 같아요. 마지막으로 좀 큰 거 볼까요? 주대각 원소를 기준으로 7, 7 같죠? 0, 0 같죠? 즉 IJ 위치의 원소랑 JI 위치의 원소랑 같게 되는 대칭행렬인 거죠. 대칭행렬은 사이즈가 어떻다고요? 정방행렬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대각 원소를 중심으로 이런 것이 만족돼서 서로 대칭 위치에 있는 애들끼리 원소가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오늘 강의가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행렬에서 아주 중요한 연산들을 약속했고 그 연산들에 대한 성질들을 함께 알아봤습니다.